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SUV 폭스바겐 투아렉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폭스바겐은 20년식에서 21년식으로 바뀌면서 소소한 변화를 거쳤습니다. 정말로 좀 소소한데요. 익스테리어에서는 엠블럼 디자인이 3D 입체형에서 2D 심플하고 단조롭게 바뀌었다는 특징이 있고요. 인테리어에서는 실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폭스바겐 투아렉은 세 가지 트림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R라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 중에서 가운데에 속해 있는 프레스티지 사양입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사양 기준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천천히 정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스바겐 투아렉의 전면부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폭스바겐 투아렉은 얼마 전 출시한 T-Roc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T-Roc이 투아렉을 닮아 있는 거겠죠. 바로 한 체급 밑에 있는 티구안과는 조금 디자인이 다른데요. 티구안은 투아렉보다는 한 체급 위에 있는 테라몬트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티구안과 테라몬트가 닮아 있고 투아렉과 T-Roc이 닮아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SUV답게 굉장히 늠름하고 듬직한 전면부 인상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좌우로 길게 뻗어 있는 크롬 라인과 헤드램프와 전면 라지에이트 그릴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와이드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가 안정감 있고 좌우로 넓어 보이는 느낌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자동차에서도 헤드램프와 라지에이트 그릴이 일체형으로 이어져 있는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폭스바겐 투아렉도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엠블럼, 로고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로고가 2D 타입 조금 더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전면부도 그렇고 후면부도 그렇고 실내 인테리어, 핸들 디자인에 있는 로고도 이렇게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전면부 라지에이트 그릴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쭉 뻗어 있고요. 소재는 크롬을 많이 사용해서 조금 세련된 느낌을 많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서도 크롬 테두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투아렉의 전체적인 전면부 디자인은 굉장히 좀 단정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화려하고 독특하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단정하고 심플함을 안겨주는 게 폭스바겐 투아렉 전면부 디자인의 특징이고요. 폭스바겐 라인업들의 디자인적 특징을 보자면 일단 이렇게 선들 그리고 여기 있는 차체를 굉장히 이렇게 찝어서 선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T-Roc도 그랬고요. 티구안도 그랬고 투아렉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을 가로지르는 캐릭터 라인 또한 멀리서 보더라도 굉장히 선명합니다. 가까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가까이서 살펴보면 정말 배일 듯이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차체를 찝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두껍게 크롬 테두리가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와 프리미엄이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크기는 똑같이 20인치입니다. R라인부터 21인치가 적용됐는데 프레스티지 트림은 그라파이트 계열의 무광 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지금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그레이 메탈릭 컬러거든요. 이 컬러와 이 무광 휠 디자인 소재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화가 상당히 멋져요. 휠과 이 컬러감이 상당히 매치가 잘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용 커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휠을 도난당하는 일이 많지 않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휠을 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폭스바겐 전용 커버를 마련해서 그러한 위험성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휠하치, 휠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은 오프로드도 주행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여기도 굉장히 선명하게 찝어놨어요. 그래서 명암 처리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재나 디자인적으로 멋을 부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금형 기술을 통해서 날카롭고 선명한 명암을 만들어내는 게 폭스바겐 전체적인 라인업들의 디자인 특징입니다. 투아렉의 사이드뷰를 살펴보면 쿠페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완벽한 박스형이라기보다는 뒤로 갈수록 윈도우 프레임이 조금씩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얄쌍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는 게 사이드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투아렉이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둔해 보이지 않고 매끄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여기 있는 캐릭터 라인은 쭉 이어져서 테일램프까지 간다라는 것도 특징이고요. 여기 하단에 있는 크롬 소재 크롬 라인도 쭉 이어져서 트렁크까지 이어진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실리콘 그레이 컬러와 이 무광 메탈 휠의 디자인과 컬러가 상당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컬러와 이 휠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고, 후면부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딱 마침 노을이 져서 여기 굉장히 멋있는 그 라인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캐릭터 라인이 여기 쭉 이어져서 테일라이트까지 이어지고요. 하단에 있는 크롬 라인은 전체적으로 또 리어에 있는 부분들을 감싸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뷰가 굉장히 멋진데요. 지금 노을이 지면서 이 차를 딱 비춰줄 때 이런 명암 처리, 폭스바겐 티구안도 그렇고요, 티록도 그렇고, 이렇게 명암 처리, 그러니까 빛이 반사되는 부분과 반사되지 않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멋이 또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멋은 막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은은하게 와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후면부 디자인은 그렇게 뛰어나거나 멋스럽거나 그렇게 막 요란하진 않습니다. 정말로 그냥 무난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 기본기에 충실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시퀀셜 타입은 4.0 디젤 모델부터 적용이 되고 3.0 모델은 아쉽게도 시퀀셜이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역시 이렇게 엠블럼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듀얼 머플러가 적용돼 있고 둘 다 사각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반사판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길게 쭉 이어지는 반사판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투아렉의 트렁크를 한번 개방해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는 이렇게 버튼으로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발을 넣었다가 빼주셔도 트렁크가 개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역시나 투아렉의 크기가 작지 않은 크기이기 때문에 넓은 트렁크 용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에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으로 닫고 열 수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이어 시트를 폴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프레스티 등급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를 높이고 낮추고 12V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 추워가지고 입이 얼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거리까지도 마련되어 있고요. 밑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밑에를 열어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준비되어 있고요. 타이어 킷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할 수도 있고, 타이어 키트를 통해서도 조치할 수 있는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 공간도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운동화라든지 세차용품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러기지 스크린도 이렇게 확장해서 걸어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제대로 걸어 보겠습니다. 제대로 걸어서 이렇게 되면 밖에서 봤을 때 안에 있는 짐도 안 보이고 뒤에 있는 짐도 앞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탈착해서 안 쓰셔도 됩니다. 빼도 돼요. 투아렉은 7인승은 없기 때문에 따로 3열 시트는 없고, 7인승을 원하신다면 테라몬트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딱 노을이 지는 이 순간에 요 뷰가 너무나 멋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느낌과 이 투아렉이 갖는 이런 캐릭터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배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이 배경 그리고 투아렉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폭스바겐 투아렉 실내에 타서 인테리어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에서 21년식 되면서 바뀐 부분은 여기 있는 핸들 디자인입니다. 핸들 디자인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어졌고요. 여기 엠블럼이 조금 더 심플하게 바뀌었다는 특징이 있고, 여기 있는 부분들이 터치로 조절이 가능해졌다는 부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 부분부터 천천히 하나씩 폭스바겐 투아렉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도어 트림은 블랙 하이그로시와 하단에는 브라운 월넛 우드 트림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프레스티지 트림이기 때문에 여기 브라운 우드 월넛 트림으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트림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컬러감도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하이그로시 쪽 트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를 3명까지 저장할 수 있게끔 세팅이 마련되어 있고요. 하단에서는 도어 잠그고 해제하고 여기서 문을 열고 닫고 소프트 도어 클로징은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도트 형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위쪽에는 도트식, 하단에는 그냥 이렇게 일자형 라이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다채롭게 라이트가 들어온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이 오른쪽을 보시더라도 도트로 되어 있는데 도트의 간격이 점점 넓어집니다. 여기 밑에는 또 일자형 라이트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썼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총 30가지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트림은 한 가지 컬러만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스티치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SUV답게 고급스러움을 느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단에서는 윈도우 버튼과 뒷좌석 차일드락, 그리고 좌우측 사이드미러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고요. 올릴 때도 마지막에는 천천히 내려가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근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싱글로 되어 있는 타입이고요.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용하다라는 것도 특징이에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뚝 떨어지는 디자인이라서 잘 안 보이지 않을까, 차도 큰데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사이드 미러가 불편하진 않았고요. 저기 점선 보이시죠? 점선 밖은 또 광각 미러고 사각지대 어시스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차량이 있으면 이쪽에 램프를 통해서도 알려주기 때문에 시각적 경고를 해줘서 그렇게 사각지대를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불편함은 없었고, 여기 있는 A필러 쪽에도 쪽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것도 신경을 써놓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하단에서는 트렁크 버튼도 마련되어 있고요. 왼쪽 하단에는 라이트와 관련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들 누르면 계기판에서 다양한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토를 누를 때마다 하향 전조등, 차폭등 아예 끌 수가 있고 오토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옆에는 악천 후 라이트라고 마련되어 있고요. 가장 오른편에는 후방 안개등, 이렇게 총 3가지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살펴보게 되면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핸들 오른편에 있는 여기 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중앙 모니터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돼서 굉장히 넓은 시야를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서 정말로 다양한 화면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프로드를 통해서 각도도 현재 확인할 수 있고, 차량 상태, 그리고 반자율 주행 시는 여기 전방에서 모든 기능 확인이 가능하게 되고요. 오디오, 그리고 내비게이션,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도 상당히 넓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게 여기 있는 폭스바겐 12.3인치 계기판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V80에도 이렇게까지 구현되진 않기 때문에 폭스바겐 디스플레이의 또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년식으로 바뀌면서 핸들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핸들은 원형이 아니고 이렇게 하단이 이렇게 잘려있는 D컷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쉐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모두 터치로 바뀌었다라는 점, 엠블럼 로고가 심플하게 바뀌었다라는 점입니다. 핸들 잡았을 때 그립감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조금 두툼한 게 아니라 조금 얇게 되어 있습니다. 핸들의 감도는 SUV 모델이지만 조금 가볍고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어서 여성분들께서 주행하시기에도 혹은 주차하시기에도 전혀 어깨가 아프다거나 무겁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는 감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핸들 왼편에는 투아렉의 반자율 주행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과 하단에는 볼륨 조절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 버튼을 통해서 주행 중인 속도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주행 중이 아니라서 나오지 않는데, 지금 계기판 보시면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반자율 주행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장점이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버튼 통해서는 앞차와 차간 거리를 총 5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여기서 속도 조절과 다시 시작하는 리즈메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버튼은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끄는 버튼이고, 하단이 트래블 어시스트라고 해서 폭스바겐에서는 반자율 주행을 트래블 어시스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하단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볼륨 조절인데 이렇게 눌러서도 볼륨 조절이 되고요. 이렇게 스와이프 밀어서도
볼륨을 높이고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밀면은 갑자기 너무 커져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누르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딸깍딸깍 소리까지 나게 됩니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1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버튼들을 조작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12.3인치 계기판의 메뉴도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좌우를 통해서 계기판에 있는 메뉴를 넘겨볼 수가 있는데요. 계기판에는 어떤 메뉴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상태를 누르면 말 그대로 차량 상태를 간단하게 보여주게 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이제 높낮이를 조절 가능하게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확대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현재 속도 그리고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기능, 내비게이션과도 연동되기 때문에 내비의 방향까지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쭉 넘겨보면 오프로드, 주행 데이터, 보조 시스템, 지도, 오디오, 전화 이런 기능들을 계기판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은 음성인식을 통해서 다른 기능들을 불러올 수 있게 되고, 이 뷰는 좌우의 RPM 게이지와 속도 게이지를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는 여기 시크, 이전 곡, 다음 곡으로 물론 눌러도 되고 이렇게 스와이프해서도 바뀌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과 동일한 좌우 대칭 배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핸들 디자인은 20년식보다는 세련돼졌다. 그래서 크게 핸들 디자인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디자인에 좀 민감한 편인데 핸들 디자인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도 물론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쪽에도 이렇게 스티치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고급스러움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독특한 부분이 있죠. 바로 운전석으로 이렇게 각도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수석에 앉았을 때는 조금 여기가 답답하거나 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렇게 각도가 여기 제가 알기로 한 15도 정도 꺾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여기 쓰기가 정말로 편해요.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수석 입장에서는 조금 이쪽 부분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평면형인 것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이 운전석에서는 만족스럽지만 조수석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무려 15인치입니다. 동급에서 가장 큰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제네시스 라인업도 모두 14.5인치가 적용되어 있는데, 제네시스는 상단에 좌우로 이렇게 길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치하기에도 굉장히 멀고 좌우로 길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오진 않는데, 폭스바겐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넓고 위아래로도 높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가깝게 손쉽게 터치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능들을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폭스바겐 투아렉 디스플레이는 제스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BMW의 제스처 컨트롤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앞쪽으로 손을 갖다 대서 이렇게 좌우로 스와이프 하면은 좌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많은 기능을 쓸 수 있지는 않고 이렇게 좌우로 넘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스처 컨트롤도 가능하다. 근데 BMW처럼 볼륨 조절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터치로 조작이 가능해요. 아날로그 버튼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쪽에 마련되어 있지만 모든 부분이 터치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아이폰처럼 여기 동그란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홈 메뉴로 넘어가게 되는데, 왼쪽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일 위쪽에 P는 이제 자동 주차와 관련된 버튼이고, 그 밑에 이 버튼은 오토 스탑 앤 고를 켜고 끄는 버튼이고요. 이렇게 재난 문자가 자꾸 오네요. 이 버튼은 요약 설명과 관련된 어떤 기능들을 어떻게 쓰는지 매뉴얼과 관련된 버튼이고, 실내 공기청정을 해주는 에어케어 버튼과 여기 앞유리 성해 제거와 뒷유리 성해 제거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홈 버튼 눌러서 위쪽에 라디오, 미디어, 그리고 이 버튼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면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은 아니에요. 무선은 아니고 여기 USB를 꽂아서 C타입입니다. USB는 C타입이고, 제가 케이블을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이폰 유저라서 아이폰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C타입 케이블을 꽂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이 케이블을 꽂아만 주면 바로 연결이 돼요. 충전도 가능하고요. 제가 아까 한번 연결했기 때문에
따로 동의 안 함 안 누르고 바로 이렇게 연결하자마자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5인치 풀 화면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제 또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0.25인치 정도 되나? 8인치보단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은 되지만 15인치 풀 디스플레이로 지원되진 않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지원이 되고 무선이 아니라 이렇게 유선으로 지원이 된다는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차량 설정에 들어가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앰비언트 라이트, 지금 여기서 밝기 조절하고 여기서 색상은 총 30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해가 조금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건 야간에 촬영을 또 따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밤에 보면 생각보다 주얼리처럼 이렇게 나오는 범위가 많고, 또 여기는 도트 형식, 밑에는 그냥 라이트 일자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꽤나 풍성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도 야간에 제가 꼭 찍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도 30가지로 바꿀 수가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는데 프레스티지 트림만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프리미엄 트림에는 열선 시트만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기들도 모두 다 터치로 조작이 가능해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저도 적응하는 데 좀 걸렸는데 뭐가 어디 있고 어떻게 조작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조금 몇 번 만져봐야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핸들 열선도 3단계로 조작할 수 있고, 트림은 개인적으로 참 만족스러운 트림인 것 같습니다. 공조기는 좀 밑에 있어요. 여기 하단에. 그리고 안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 있고요. C거잭이랑 C타입 USB 케이블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잡았을 때 느낌은 좋아요. 근데 주행하면서 여기 손을 올려놓기에는 조금 이 거리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변속은 옆에 있는 버튼 눌러서 해주시면 되고, 옆으로 밀면 수동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킹은 여기 버튼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이얼이나 이런 방식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식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도 참 멋스러운 것 같아요. 하단에는 여기서는 엔진, 시동 켜고 끄는 버튼, 비상등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을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기능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원형 다이얼이 2가지가 있는데요. 왼쪽은 드라이빙 모드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드라이빙 모드는 총 7가지요. 1, 2, 3, 4, 5, 6, 7.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모드들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개별 설정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 모드와 오프로드와 스노우 모드, 요즘 정말로 필요한 모드죠. 스노우 모드까지 총 7가지가 마련되어 있고요. 프레스티지 트림은 7가지, 프리미엄 트림은 6가지 모드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의 높낮이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버튼이 가장 뉴트럴, 기본 모드고요. 한 단계 내리거나 2단계 올리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하이그로시인데 여기는 또 약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소재를 좀 통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들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그로시를 좋아하는데 요거는 조금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암레스트는 그냥 들어 올리면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안에도 USB 마련되어 있고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차량 크기에 비해서 수납 공간이 깊진 않아요. 깊진 않은데 여기가 되게 넓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 조수석 시트를 한번 살펴보면
시트는 좌우측에 있는 럼퍼 서포트가 조금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게 공기가 채워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몸을 딱 잡아줄 수 있게끔 알라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리고 시트가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좀 딱딱해요. 딱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불편함으로 와닿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단단한 걸 좋아하거든요. 물렁물렁한 것보다는 그런 성향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맞는 시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죽 시트입니다. 그래서 만져봤을 때 정말로 좀 내구성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렇게 연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파 가죽 스타일은 아니고 되게 짱짱한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디자인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 스티치 컬러도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급스럽게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위쪽 버튼들 보시면 요건 좀 아쉬워요. 요 디자인은 너무 올드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전 뭐 냉장고에서 보던 약간 그런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썬루프 열고 실내 조명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위쪽의 디자인은, 아래쪽은 최신형인데 위쪽에는 정말 한 10년 전 그런 디자인의 느낌이 많이 나긴 합니다.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해요.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기본 적용인데 정말로 차량 크기가 크다 보니까 넓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다시 한 번 더 파노라마 썬루프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앞좌석을 살펴봤는데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폭스바겐 투아렉 2열 좌석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스바겐 투아렉 2열 좌석에 앉아봤습니다. 2열 좌석 일단 헤드룸은 정말 넉넉하고요. 제 키는 참고로 178입니다. 178의 성인 남자가 완전 엉덩이를 지금 붙였어요. 엉덩이를 완전히 붙였고 허리를 완전히 고추 세웠을 때도 머리가 닿진 않습니다. 조금 편하게 이렇게 원래 앉는 스타일대로 앉았을 때는 이 정도가 나오게 돼요. 파노라마 썬루프는 역시나 개방감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요. 썬루프가 이 머리 뒤쪽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시원한 개방감을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한 뼘 정도의 레그룸이 남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완전히 눕더라도 무릎이 전혀 닿진 않아요. 그만큼 정말로 넓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폭스바겐 투아렉 실내 공간의 특징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비필러 쪽에도 송풍구 역시나 마련되어 있고요. 하단 부분에서는 이제 4존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온도 조절 가능하게 되고 방향 조절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물론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 통풍 시트까지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열선 시트는 마련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컵홀더는 이렇게 따로 눌러서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걸이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리클라이닝 기능도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전동은 아니고 수동이에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한번 밀었을 때 1단계. 사실 이 1단계는 짐을 싣기 위한 용도지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살짝 밀면 여기 2단계, 2단계도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3단계. 3단계 정도 되면 그래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여기 4단계. 그리고 이렇게 최종 5단계까지 총 5가지 단계로 리클라이닝이 가능하다라는 게 2열 시트의 특징입니다. 근데 4단계부터는 사용해야 사람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2, 3단계는 사람이 앉기엔 조금 그렇고 짐을 싣는 용도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클라이닝까지 지원이 되고 뒷좌석 시트 또한 굉장히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폭스바겐 브랜드이긴 하지만 고급스러움까지도 역시나 프리미엄 SUV답게 갖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트림이기 때문에 베이지 컬러의 헤드라인으로 마감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폭스바겐의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는 투아렉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 드렸습니다. 20년식 투아렉도 15인치 디스플레이와 여러가지 첨단 기능을 통해서 나쁘지 않은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핸들 디자인까지 바뀌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만족도 높은 인테리어를 구현해낸 것 같습니다. 실내 기능도 정말로 다양하고 옵션 구성도 국산 브랜드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옵션 구성으로 사용하기에 편하고 다양한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식으로 새롭게 바뀐 폭스바겐 투아렉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